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6년 7월 15일 개봉 한국 영화 호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 최고의 기대작으로 꼽았던 영화가 드디어 개봉했습니다. 나홍진 감독이 곡성 이후 10년 만에 만든 장편 영화이고, 나홍진 감독 영화 중에서 역대 최고의 제작비가 들어간 블록버스터, 거기에 마이클 패스벤더, 알리시아 비칸데르 같은 세계적인 명성의 해외 배우 캐스팅까지 제작 기간 내내 많은 화제와 기대를 불러본 영화인데, 촬영이 2024년 초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2025년 여름쯤에 개봉하겠거니 다들 예상했는데 2025년에 개봉 못한다라는 기사가 일찌감치 나왔습니다. 나홍진 감독이 완벽주의자로 명성이 높긴 하지만 후반 작업을 얼마나 빡세게 하길래 촬영 끝나고 개봉까지 2년 이상이 걸리는 건지, 하지만 그만큼 탄탄한 완성도로 나올 거라고 더욱 기대를 모으게 되었죠. 그런데 개봉이 임박했을 때 들려온 여러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2년이 넉넉한 기간이 아니었구나. 정식 개봉일 며칠 전까지도 편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월에 칸 영화제에서 상영했던 버전하고도 달라졌죠. 그리고 다들 말씀하시는 CG가 좀 미완성 느낌이 나는 부분,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진짜 빡빡하게 작업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많은 기대를 모은 영화가 드디어 개봉했는데 당연히 흥행에 대한 기대도 매우 큽니다. 한국 영화 산업 어렵다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작년이 진짜 최악이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연초부터 왕사남이 말도 안 되는 대박을 터뜨렸고, 군체, 살목지 이런 영화들, 상반기에 한국 영화의 성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여기에 호프까지 제대로 터져준다면 올해 한국 영화는 대성공의 해가 될 수 있는데, 일단 개봉 전 사전 예매 추이가 너무 좋아서 초반 흥행은 확실히 터질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 영화는 다들 1000만 관객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이 중요하죠. 그런데 개봉 전에 이미 후기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몇 달 전 칸 영화제 프리미어 이후에도 후기들이 올라왔었고, 개봉 전 언택트 톡이나 시사회 후기들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 후기의 양상들이 뭔가 좀 희한해요. 다들 호불호가 갈리는 반응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제가 인식하기에는 호불호가 갈리면서도 갈리지 않는 영화다, 그런 반응으로 보이거든요.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먼저 드는 거는 영화의 세부 요소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장점도 단점도 너무 분명한 영화인 거예요. 장점, 단점 따로 놓고 보면 각각의 반응은 호불호 반응이 아닌 거야. 다 동일해요. 장점에 대해서는 와 좋았다, 단점에 대해서는 이건 좀 별로였다, 다 같은 얘기를 합니다. 100% 모든 반응이 동일한 정도는 아니어도 대체로 호불호가 없다고 느낄 정도로는 일관된 반응이 보여요. 그런데 이거를 다 종합해서 영화 전체에 대한 느낌으로는 호불호가 갈리는 편차가 생기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영화의 장점이 단점보다 크다고 느낀 사람들은 이 영화를 좋게 평가하는 거고, 이 영화의 단점이 장점보다 크다고 느낀 사람들은 안 좋게 평가하는 거고, 거기서 딱 호불호가 갈라지는 거긴 하지만 이 영화를 보고 전체적으로 느끼는 인상은 대부분의 관객이 비슷비슷할 것 같다. 각자의 저울추에 따라 갈리는 것일 뿐, 그래서 저는 이런 양상의 반응이라면 흥행에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면 1000만 관객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역시 예측은 쉽지 않네요. 여러 가지 변수들도 많고 해서 영화 흥행이란 게 원래 그런 거긴 하지만 아무튼 흥행이야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제가 이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를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저는 이 영화를 개봉 전에 언택트 톡으로 봤는데요. 그런데 언택트 톡에 대해 인터넷에 올라온 후기들은 대체로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나홍진 감독이 말을 너무 빙 둘러서 한다고, 말의 핵심이 나오기까지가 되게 오래 걸리더라, 그래서 좀 지루해하는 반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느끼긴 했는데 그래도 중요한 얘기들은 분명히 있었고요. 이 얘기들이 이 영화의 감상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어요. 영화를 보고 난 직후와 언택트 톡까지 본 이후에 저의 감상이 좀 달라졌거든요. 제가 이 영화에 대해 내리는 평가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언택트 톡에서 들은 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저는 이 영화를 어떻게 봤느냐, 기본적으로는 다른 관객들과 똑같아요. 장점, 단점의 저울추가 어떻게 갈리느냐의 문제였을 뿐인데, 그런데 이미 제가 썸네일에 써놨을 거예요. 불호 리뷰, 까는 리뷰 그런 식으로 써놨을 겁니다. 네, 저는 이 영화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언택트 톡으로 어느 정도 평가에 만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 영화가 불호였고요. 일단 이 영화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액션 얘기를 다들 하시잖아요. 중간에 살짝 호흡을 고르는 구간이 있는 걸 제외하면 상영시간 내내 그야말로 질주하는 액션으로 채워져 있는데, 영화의 모든 상황이 훤한 대낮 시간대에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액션이 시원시원하게 잘 보인다는 거, 이것도 아주 핵심적인 장점입니다.
그리고 홍경표 촬영 감독이 그야말로 엄청난 작업을 했죠. 말 그대로 질주하는 액션, 속도감이 진짜 대단하거든요. 특히 대낮 촬영이기 때문에 피사체와 카메라의 동선뿐 아니라 프레임에 들어오는 빛까지도 고려를 해가지고 화면 안에서 진짜 생생한 속도감과 박진감이 느껴지게 촬영을 한 거예요. 확실히 이 액션 장면들은 감탄이 나올 만한 완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장점과 단점을 따로 놓고 저울추에 각각 올린다는 식으로 비유를 했지만 사실 이 영화의 가장 큰 단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장점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하나 떠오르거든요. 항용유회. 수업 시간에 배우는 사자성어는 아니고 수업 시간에 절대 배울 수 없는 무협지에 나오는 초식 이름인데 무협 장르의 톨킨이라 불리는 김용 작가의 대표작 중 사조영웅전이라는 소설, 그 소설의 주인공인 곽정이 항용 18장이라는 무공을 쓰거든요. 항용 18장이니까 18개의 초식이 있어요. 그중 1초식이 항용유해입니다. 가장 강력한 초식이고 김용이 쓴 모든 소설 통틀어서도 가장 유명한 초식이에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곽정이 스승인 홍칠공한테 항용 18장을 배울 때 당연히 1초식인 항용유해를 제일 처음 배우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초식은 하나도 안 배우고 항용유해만 배운 상태에서 적과 싸우게 된 거예요. 이 초식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상대가 보고 익숙해져서 계속 피하니까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호프라는 영화는 액션 장면의 연출에서 항용유해와 같은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지만 그것만 너무 남발하고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추격전 원툴이야. 이 영화는 사실상 시작부터 끝까지 추격전만 하고 있는 영화예요. 그 추격전을 정말 공을 들여서 엄청난 속도감이 느껴지게 잘 찍었는데 이거는 항용유해만 배운 곽정과도 같았다. 좀 더 대중적인 비유를 하자면 강력한 패스트볼로만 승부하는 투수, 다양한 구종으로 변화를 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물론 되게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긴 하거든요. 단순하게 쫓고 쫓기는 그림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긴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인상적인 장면 대부분이 이미 예고편에서 본 장면이야. 호프뿐 아니라 다른 영화들의 경우도 저는 이게 이해가 되면서도 안 되기도 하는데 그 영화의 가장 야심찬 장면, 완성도 높은 장면을 예고편에서 풀어버리는 거. 액션 장르도 그렇지만 특히 공포영화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컨저링, 스마일 이런 영화들 보면 제일 무서운 장면을 예고편에서 보여주거든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 그야 예고편으로 관심을 끌고 화제성을 모아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걸 테지만 영화를 감상하는 입장에서는 예고편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먼저 봐버린 게 나중에 본편을 감상할 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호프 예고편에서 외계인이 지붕 뚫고 나오면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가장 잘 찍은 장면이라고 엄청 호들갑스럽게 자랑을 하는 것 마냥 포스터에도 나오고 예고편에도 나오는 그 장면, 말 타고 지나가면서 낚아채는 장면, 이런 장면들을 영화 보기 전에 미리 다 봐버리니까 정작 영화 본편을 볼 때 감흥은 약해지는 거죠. 언택트 톡에서도 이거와 관련된 얘기가 있었어요. 특정 장면이 아니라 영화 전반의 구조에 대한 얘기이긴 했지만 나홍진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 정보도 없이 칸 영화제 프리미어로 이 영화를 처음 본 사람들이 가장 감독의 의도에 가까운 만족스러운 관람을 했을 것이다. 이거는 사실 특별할 게 없는 얘기이긴 하죠. 어느 영화든 다 똑같으니까. 어떤 영화든 스포일러는 당연히 피해야 하고 포스터든 예고편이든 중요한 장면을 미리 보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호프는 특히 한 가지 장점에 너무 몰빵을 하고 있는 영화라서 예고편으로 중요한 장면을 미리 본다든가 하는 걸로 그 장점의 임팩트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게 상당히 치명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특히 이 영화의 초반 빌드업 단계에서 원래 예고편은 초반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영화가 본격적으로 속도감 있는 액션을 보여주는 건 정호연이 경찰차를 타고 등장하는 장면부터인데 그 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공포, 서스펜스 빌드업을 하는 건데 여기서도 좋은 아이디어에 괜찮은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일 괜찮은 장면들은 역시 예고편에 다 나왔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이 초반 빌드업이 지루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길고 내용이 이것밖에 없어. 보통 영화의 초반 내용은 다양한 인물, 다양한 서사, 다양한 상황들이 빌드업으로 쌓여가는 단계잖아. 이 영화는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의 손실마저도 치명적인 거예요. 예고편에서 이미 본 장면이라든가 그런 사소한 걸로 하나하나 딜이 크게 들어오는 거죠. 언택트톡에서 나홍진 감독이 했던 얘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뭐였냐면요. 이동진 평론가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곡성에서 곽동원이 연기한 주인공 캐릭터와 호프에서 황정민이 연기한 주인공 캐릭터가 닮은 것 같다. 이런 비슷한 느낌의 주인공을 계속 등장시키는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나홍진 감독의 답변이 처음에는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았어요. 인물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장르에 대한 얘기를 엄청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 인물에 대한 질문의 답은 뭐였냐?
나홍진 감독은 영화를 만들 때 인물의 서사보다는 어떻게 장르를 완성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인물의 서사라는 것도 결국 장르적 재미를 완성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인물이 계속 등장하는 것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 답변이 언택트톡에서 들은 얘기 중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호프뿐 아니라 나홍진 감독이 만들었던 모든 영화들이 전부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어렴풋이 느끼고는 있었어요. 아, 이 감독이 어떤 생각으로 영화를 만드는지, 특히 황해를 볼 때 그걸 많이 느끼기는 했는데, 아무튼 이 감독이 추구하는 어떤 독창적인 장르성이라고 해야 하나? 호프는 그런 장르성의 연구를 몰빵하다시피 한 영화라는 느낌이고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이 연구는 실패다. 이번에는 사실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가 있잖아요. 나홍진의 필모에. 바로 데뷔작인 추격자. 이 감독만의 독창적인 장르성이라는 건 결국 아이디어가 중요한 건데, 추격자는 범인이 잡히면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게 진짜 대박 아이디어잖아. 호프도 발상은 비슷해. 액션 장르인데 처음부터 개박살을 내면서 시작하자. 뭔가 추격자 비슷한 발상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추격자와 달리 이 장르에서 이런 식의 아이디어는 썩 잘 통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처방전이 잘못되었다. 제가 장점, 단점, 저울추 얘기했지만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요인은 관객 개개인의 취향이잖아요. 저는 원래 호프 같은 종류의 이야기에 환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류의 소재와 이야기예요. 어떤 평화로운 마을이 있어. 처음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이게 뭔가 하고 있을 때 또 무슨 일이 계속 벌어져. 점점 상황이 악화되다가 나중에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대참사까지 벌어지는 내용.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호프도 처음 시작하면 소의 시체가 등장하잖아요. 가축의 시체가 등장하는 게 이 장르 도입부의 정석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정석대로 했는데 순식간에 이미 온 마을이 쑥대밭이야. 장르적으로 매우 과감한 전개이지만 정석적인 전개에서는 한참 멀어진 거죠. 굉장한 장면들, 굉장한 상황 설정들,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맛있는 요소들을 차라리 아주 정석적인 장르 스타일로 만들었으면 훨씬 나았겠다. 호프를 보면서 그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나홍진의 장르 연구가 이번에는 잘 통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냥 정석적인 전개였다면 더 재밌었을 텐데, 그런 아쉬운 마음이 계속 드는 거죠. 특히 초반 빌드업 구간이 정석적인 장르 전개라면 조금씩 안 좋은 상황이 확대되어 가는 건데, 이 영화는 소 시체를 발견한 다음에 마을로 돌아보니까 이미 마을이 박살이 나 있고 수십 명이 죽었고 최악의 상황이 벌써 벌어졌어. 다만 주인공 황정민이 직접 목격은 못하는 상황으로 빌드업 구간을 이어가거든요. 계속 뒷북을 치면서 외계인의 흔적을 따라가는 구성. 이거는 정석적인 장르 빌드업 구간을 대체할 수 있는 아이디어이긴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일종의 대체 빌드업 구간이 초반에는 흥미진진했는데 정석대로 에스컬레이트 되는 빌드업에 비하면 역시 뒷심이 딸린다. 너무 길기도 하고 결정적인 장면들은 이미 예고편에서 다 봤고, 그러다가 외계인이 지붕 뚫고 쾅 튀어나오면서 본격적인 액션이 시작되는데 정호연이 경찰차 타고 등장한 후 속도감까지 더해지면서 영화가 재밌어지긴 하거든요. 하지만 초반 빌드업 구간의 아쉬운 느낌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구간인데도 뒷내용에서 이 초반 빌드업 구간이 계속 밟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영화가 중간부터 미스터리가 실종됩니다. 제일 큰 단점이에요. 이 영화의 제일 큰 단점. 극단적으로 말해서 사실상 이 영화는 내용이 없다. 그런 내용 공백의 상태는 초반 빌드업 단계에서 이미 결정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외계인 나오고 난리가 났는데 영화에 미스터리가 없다니까? 영화 처음 시작해서 소의 시체가 발견되었어. 곰 이야기 나오고 호랑이 이야기 나오고 하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답을 짐작도 할 수가 없는 너무나도 큰 미스터리야. 이 시작 지점이 이 영화 미스터리의 고점입니다. 그 후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미스터리가 소멸해버립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용이 궁금한 게 하나도 없어, 진짜. 그리고 이거는 또 영화 외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데 2달 전 칸 영화제 프리미어, 그리고 영화 개봉 시점 임박해서 언론 시사회 하고 그 후 언택트톡 일반 관객 시사회 했죠. 이 영화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다 보니까 미리 본 사람들의 후기들도 영향력이 엄청 큰 거예요. 심지어 그 후기 내용들이 너무 독특하니까. 내용 스포일러가 없는 후기들인데도 이미 그 후기들이 이 영화의 모든 것을 다 밝히고 있었다. 곡성 때처럼 내용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은유라든가 그런 게 중요한 영화가 아니다. 액션 위주로 봐라. 후기들이 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알게 되거든요. 외계인 관련 내용이 아무 의미 없구나.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서사라는 게 마지막까지 나오지 않겠구나. 황정민이 계속 신발 욕을 하면서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줄 뿐 이 작품의 서사는 미스터리의 해답을 쫓아가지 않는다. 말하자면 서사의 공백을 두고 극단적인 장르성을 추구한 선택으로도 볼 수 있는데 미스터리도 장르의 핵심 재료예요. 특히 이런 소재와 내용에서는 그걸 버리니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원툴, 학용유에만 쓸 수 있는 곽정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선택으로도 정말 독창적으로 재미있는 장르 영화를 만들어낼 여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회심의 결정타가 나올 수 있었어요. 바로 외계인. 그런데 이 외계인이 진짜 대실망이다. 아니 이렇게 외계인 쪽 서사를 무의미하게 만들 거면 차라리 감당 못할 말도 안 되는 설정이나 아이디어를 닥치는 대로 구상할 수 없었나?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개연성 박살나는 그런 아이디어들 다 쏟아냈다면 저는 이런 원툴 구성에서는 그런 게 필요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영화에 나오는 외계인들은 뭐냐? 마이클 패스벤더 외계인 변신을 하는 거 제외하면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피지컬 개쩌는 냉병기 전사들, 아바타 나비족 같은 너무 단순해요. 그냥 힘으로 때려 부수는 거 말고는 창의적인 게 없습니다. 딴에는 외계인들 각각의 디자인적인 컨셉이 차이가 나기는 했는데 그래 봐야 거기서 거깁니다. 사실 외계인이나 괴물 나오는 영화들 에이리언, 프레데터 이후로 더 이상 뭐 새로운 게 나올 게 있나 싶기도 하지만 2022년에 조동필 감독의 높, 그 영화에 나오는 외계인인지는 모르겠는데 크리처? 아이디어가 미쳤잖아요. 디자인도 그렇지만 어떤 공포 영화에서도 본 적이 없는 너무 놀라운 아이디어에 엄청 무서운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아이디어는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데 그 정도까지 기대하지는 않더라도 뭐라도 특별한 아이디어가 느껴지는 적어도 액션 장면의 서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아이디어, 최소한 그 정도는 필요했지 않나. 그런데 이거는 안 했다기보다는 못한 걸로도 볼 수 있는데 이 영화 액션의 정체성은 결국 추격전이란 말이죠. 추격전이라는 컨셉이 속도감과 박진감은 엄청나지만 다양한 상황을 그려낼 수 있는 범용성은 부족하다. 그래서 초반부터 박살내고 보는 그 빌드업이 아쉬웠던 거예요. 외계인이 그렇게 피지컬로만 날뛰는 방식 말고 뭔가 다른 방식으로 위협을 주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사실 그게 꼭 초반에 나오지 않아도 돼요. 스필버그의 우주전쟁에서도 중간에 숨바꼭질을 하는 시퀀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전부 대낮 장면이라 액션이 시원시원하게 잘 보인다는 것도 핵심 장점이라고 했지만 밤을 배경으로 우주전쟁 같은 그런 숨바꼭질 장면도 있고 했으면 얼마나 영화가 더 다채롭게 느껴졌겠어요. 장점 안에 단점도 다 있는 겁니다. 연금술에서 등가 교환하듯이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다른 선택지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 영화에서 계속 발견되더라고요. 그나마 마지막에 우주선 추락하는 장면, 밑도 끝도 없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빵 때려주는 이런 장면, 이런 건 좋죠. 외계인의 완성된 서사가 없으니까 무슨 장면이든 나와도 되는 판이 깔렸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장면, 물론 돈이 많이 들 테니까 이런 스케일의 빅신은 아니더라도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로 영화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장면들이 더 있었어야 했다. 결국 저는 이 영화가 너무 원툴 영화다. 강력한 장점이 있지만 너무 그거에 몰빵한 게 단점이 되어버린 그런 영화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런데 원툴 영화라고 했지만 그 외에도 마음에 드는 요소들은 있었어요. 저는 이제 노딱이 걱정되어서 신발이라고 표현할 텐데 아무튼 그 욕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영화잖아요. 지금까지 한국 영화에서 이 욕설을 너무 많이 들었지만 저는 호프에 나온 신발이 역대 최고의 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낭패감에서 뱉어내는 신발. 그것도 한 번 하는 게 아니야. 계속 그 단어를 뱉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 진짜 욕밖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과 감정을 이 영화가 너무 잘 그려냈다고 생각하고요. 황정민이 욕설 연기의 달인이지만 정말 이 영화가 베스트였다. 사고가 멈춰버린 인간의 모습을 연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언어라고는 욕밖에 안 나오는 그런 모습. 이 캐릭터는 어느 순간부터 껍데기만 남은 인간처럼 보였어요. 경찰 제복이라는 껍데기. 이 캐릭터는 경찰 제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 외에는 행동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호연의 캐릭터가 저는 되게 흥미로웠는데 황정민과는 달리 확고한 이유를 가지고 행동하는 캐릭터. 너희는 선을 넘었어 라고 이유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혼자 막 이런저런 계획을 말하면서 이성적으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두 캐릭터는 각각 시스템과 이성을 상징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어찌 보면 인간 문명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고 인간이 행동하는 원리이기도 하죠. 이 두 가지 근간이자 원리가 점점 마비되어 가는 과정을 보는 것 같았고 마지막에 정호연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무의미한 계획들을 계속 짓거리는 모습이 마비된 이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봤습니다.
이 두 사람이 시스템과 이성이라면 조인성의 캐릭터는 본능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인성과 관련된 마지막 내용이 되게 놀라운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추격해오는 외계인을 물리쳤는데 고양이 때문인가? 차를 확 꺾어버려서 조인성이 도로 구조물에 부딪혀서 사라져버리죠. 죽었겠구나 싶은 상황인데 쿠키 영상에서 살아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시스템도 이성도 마비된 상황에서 호프라는 제목이 뜨고 이후 쿠키 영상에 조인성이 등장한단 말이죠. 사실 그 전에도 조인성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 모습이 계속 나왔잖아요. 아무리 불가해한 카오스의 상황에서도 생명의 가장 근원적인 힘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낼 것이다. 그래서 제목이 호프인가? 그런데 이런 해석은 감독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호프라는 제목이 가지는 의미는 마지막에 잠깐 나온 외계인의 대화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조르라는 이름의 여성형 외계인, 여왕이나 공주, 뭐 그런 높은 신분인 것 같고 마베이오라는 남성형 외계인은 높은 신분을 보좌하는 장군 느낌.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함선이 추락해서 박살이 났고 조르의 아들인가? 꼬맹이 외계인이 인간한테 죽었어. 그런데 마베이오가 자기 심장을 꺼내면서 칼리의 운명이 바뀌면 우리의 운명도 바뀐다. 뭐 그런 말을 하죠. 칼리가 죽은 꼬맹이 외계인의 이름인 것 같은데 마베이오의 심장으로 칼리를 되살릴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칼리를 되살리는 게 이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이다. 대충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데 언택트톡에서 나온진 감독이 이 외계인 대화 장면 전후 이야기에 대해 그들의 이야기를 짐작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즉 영화에 나온 장면 말고는 써놓은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호프라는 제목 자체도 이 영화 제작에 영감을 주었던 미국의 어느 마을 이름에서 따왔다고 하고 언택트톡에서 이 영화의 내용이 담고 있는 메타포 이런 언급이 몇 번 나왔는데 감독이 실제로 의도한 은유가 아니라 영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메타포라는 의미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제목이든 캐릭터의 해석이든 뭐 다른 영화도 그럴 테지만 이 영화는 특히 어떤 명확한 해석을 찾는다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고요. 사실 많은 후기들도 그런 말을 하고 있고 감독 스스로도 강조했듯이 이 영화는 나홍진 감독만의 어떤 독창적인 장르성을 완성하는 걸 목표로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언택트톡에서 그런 얘기를 확실히 들으니까 뒤에 외계인 관련 서사가 밑도 끝도 없는 거 그 외에도 단점이라고 느껴졌던 많은 부분들이 대부분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택트톡을 들은 이후에 이 영화에 대한 평가가 올라갔다고 말을 한 건데요. 그럼에도 저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장점, 그 강력한 장점이 품고 있는 단점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서 저울추가 단점 쪽으로 기울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불호입니다. 별점은 별 3개 반. 사실 별 3개 반은 불호보다는 호 쪽의 점수인데 올해 최고 기대작이었다는 특수성 때문에 별 3개 반 불호라는 드문 평가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했듯이 영화가 장점과 단점이 분명하게 나온 게 흥행에는 유리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지금 온 나라가 이 영화의 흥행을 밀어주는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JTBC 부도 사태의 여파로 같은 중앙그룹 계열인 메가박스가 회생 절차에 들어갔죠. 그리고 메가박스의 자회사가 플러스M인데 호프의 배급사가 플러스M입니다. 3대 멀티플렉스 중 하나인 메가박스, 5대 메이저 배급사 중 하나인 플러스M. 한국 영화 산업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두 기업의 운명이 호프의 흥행에 달려있는 게 아닌가. 때마침 정부에서 영화표값 할인 쿠폰까지 풀었고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한 안 좋은 평가도 좀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유튜버들 중에서 저만 불호 리뷰 올리는 것 같아서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야 뭐 안 유명하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겠죠. 아무튼 흥행의 분위기는 제대로 탔는데 과연 어떤 성적을 거둘지 기대가 되네요. 영화 호프의 리뷰를 해보았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